3,000여 개의 프로젝트와 2,000개 이상의 기업에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금융권, 대기업, 신입사원 뭐 등등등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정도 채용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에게 성장은 언제나 이제 선발이나 인사 구조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포커싱이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 얘기를 좀 간단히 드리면요, 저희는 출퇴근이 없습니다. 자율근무라는 내용으로 출퇴근이 없어진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오자마자 그럼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회사라는 근거에서 출퇴근한 개념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팀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집중하고 압축적으로 써야 되는데 출퇴근하는 시간마저도 아깝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방식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죠. 저는 뭐 20년 가까이 포괄하게 슈트 입고 타이 메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게 없다니까 되게 이제 멘붕이었죠, 속된 말로.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 잘 굴러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버전업 했거든요. 그 리뉴얼 하면서 이제 UX UI가 개편하면서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협업 도구만 가지고 리뉴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능한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뤄야 합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 개편을 하면서 이슈가 됐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성장은 뭘까?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걸까? 아니면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는 걸까? 아니면 저희 경쟁 대상은 뭐 단편적으로는 자포리아나 사람이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들보다 훨씬 더 디스플레이 광고를 많이 만드는 채널이 돼야 될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되 비즈니스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직무 관련 프로들이 움직이면서 자기들의 일 얘기들을 나누면서 관계 형성하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일단은 수익에 대한 요구보다는 우리 그 괜찮은 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공간에 많이 모으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성장이라는 내용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어떤 목표를 기반으로 사람과 시스템이 움직이는가에 대한 포커싱이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요즘에 뭐 크로스 해킹이나 등등등의 어떤 마케팅 툴이나 요건들이 있고, 그 숫자나 데이터 기반의 증빙을 막 하는 경우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하려면 그런 걸 증빙해서 IR을 해야 펀딩을 받으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 팀원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는 2차 대전 당시에 진주만에서 정비소가 있고 일본 상공에 폭격기가 날아갔는데 폭격기가 돌아왔어요. 총알구멍이 났겠죠. 그러면 당신이 정비의 담당자라면 그 총알구멍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서 다시 또 띄워야 될 것인가? 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 취지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만 봐서는 많은 것들이 실제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혹시 정비사라면 총알구멍이 막 났겠죠. 다시 돌아왔으면. 그럼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연료 탱크 주변에 집중을 해서 일단 네. 거기만 막아주자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끌렸는데 돌아왔다는 거는 그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부분을 네. 문제 검증을 한다고. 대부분의 이제 초창기 기업들이 문제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원인과 핵심 인사이트를 놓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된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의 배분, 사람마다 배분된 역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시스템과 도구들을 함께 쓰는 것들이 성장에 꽤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시스템보다는 저는 항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초창기에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뽑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다는 요건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들을 털어내는 게 채용 과정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람들을 선발할 때 기준 없이 난 직무에 대해서 잘하니까, 난 개발자, 내가 개발자니까 나보다 개발에 대해서 지식이 더 많은 사람 없어 하고 스킬면만 포커싱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가장 먼저는 펀딩 받을 때예요.
대표이사와 CTO 친구와 둘이 앉아서 나의 지분은 80이고 너는 왜 20이야? 우리 친구니까 5대5 아니야? 실제 그런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스타트업들 미팅하다 보면 그런 펀딩 받고 없어진 회사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선발 당시에 우리 회사에 적합한 기준 그리고 그것들을 좀 정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정확한 목적을 만들 때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몇 명을 모아야 되고 어디서 벌어야 되는 그런 그 수익적인 구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떻게 뽑아야 되고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사람 관련 계획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저희 4장 또는 5장이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 최근에 리뉴얼한 것들을 올려놨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제 페이지이고요. 글을 저는 가급적 하루에 한 번씩은 좀 쓰려고 해요. 제가 글을 쓰는 내용들은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굳이 돌다리를 두들겨서 깨기 전에 또는 안 두들겨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좀 전달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이 화면의 프로세스만 쭉 따라가게 되면 최소한 채용 과정에 놓치는 일들은 없겠다. 이걸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우리만의 기준, 채용의 기준을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요건으로 정리를 한 거였고요. 이 프로세스대로 그래서 꽤 많은 기업들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결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만드는 힘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 로켓펀치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사심을 좀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할 테나 아니면 요청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좀 겪었었던 불편함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였거든요. 예를 들면 자플래닛 같은 경우에 보면 직원분들이 회사를 평가하잖아요. 네네. 그거에 있어서 뭐 맞을 때도 있고 사실 그게 우리나라 그 분들의 정서상 좋은 건 안 남기고 나쁜 것만 남기기 때문에 조금 평가절하되는 네. 부분들도 있는데 역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구직자분께서 노쇼하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그렇죠. 대기업 공채는 절대 안 그렇겠지만 스타트업일수록 그게 더 심한데 그런 것들을 약간 우리 뭐 우버에서도 택시기사도 손님을 이렇게 뭔가 평점을 주고 하듯이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좀 노쇼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좀 경각심을 구직자한테 좀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구인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력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너무 틀린데 한 번 또 이렇게 뭔가 인터뷰를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는 분들한테 추천을 더 네.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대표님들 하신 3분이나 5분 피칭 같은 것처럼 본인의 그런 그 자기소개나 이런 거를 약간 영상으로 혹시 담는 방식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냥 저는 그 2개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너무 좋죠. 저는 20년째 블랙리스트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일 개판치고 나서 딴 데 가서 또 얼굴 바꿔서 잘 취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쁜 사람을 잘 걸러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뭐 공격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 없고 최소한 기본적인 약속을 한 면접 장소에 나오기란 그런 시간을 어기는 분들은 페널티를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어기면 안 되겠다라는 좀 도덕적인 뭔가 기준이라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스태핑 파견 회사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 점수 매기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노동법 기준에서는 그게 이슈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노쇼한 사람이 노쇼를 해줬기 때문에 고마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때 운이 좋아서 정확하게 출근했는데 그 다음부터 회사에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큰 문제인 건 사실 그 채용의 단계는 저는 복잡할수록 의미 있다라고 보고요. 기간은 가급적 길면 길수록 좋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인턴십을 3개월 정도는 돌려봐야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최근에 뭐 그룹사 공채를 신입사 공채 진행했는데 거기도 노쇼의 그 요건이 한 2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채용이 있는 순간 어디나 따라다니는 노쇼의 문제는 분명히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극복하는 과정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러면 더 플러스 알파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 운동, 뭔가 좀 하면 더 좋은 거
이거 안 하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요건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레퍼런스 체킹 하게 되면 좋은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어해요. 이 사람 어때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지. 이 사람 개판이에요. 쓰레기예요.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책임받고 싶지 않는 그 요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저희가 레퍼런스 체킹할 수 있는 그 툴, 그러니까 지원할 때 2명 정도를 같이 이메일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명에게 그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사람 만약에 그 당신이 경험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라는 일종의 그 산업 심리에 기반한 어떤 추적 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증, 똑같은 질문을 그 대상자에게 그 입사 지원 대상자에게 보내서 타인이 판단한 나와 내가 판단하는 나에 대한 차이점, 또 관계 그런 약간 좀 장치들을 통해서 그런 그 요건들을 좀 변별해낼 수 있고요. 저희가 탤런트 핏이라는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성 검사인데요. 인성 검사가 현재 이 사람이 보이는 5가지의 척도 포인트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기준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입사하는 사람들을 검사시켜서 이걸 매칭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장치들이 꽤 많은데 오늘은 그 아니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짧은 질문 예. 아니 그냥 뭐 여기 비즈니스에 제가 뭐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 항상 의문이 예. 있습니다.